덮어놓고 나오면 거지된다고 정부가 산하 제한을 했을 때요. 그때 정관수수를 받은 남자한테만 강남 아파트 분양권을 우선 지급했어요. 메추리알 팔아서 강남에 집을 사던 시절이고 강남은 음기 가득한 내시촌으로 출발을 했어요. 저출산인 지금은 애를 낳아야 분양권을 주는데 격세지감이 느껴지죠. 삼성에서 올린 도곡동 타워팰리스가 제일 비싼 아파트를 대표했는데 지금은 용산의 한남더힐이 제일 비싸죠. 그 강남에서도 특히 비싼 집이 반포동에 많은데 GS건설의 반포자이나 대림산업의 아크로 리버파크, 삼성물산의 레미안 퍼스티지 다 반포주공 있던 자리에 재건축으로 올린 애들이거든요. 하이엔드급 브랜드다 보니까 뭐 셰프가 만든 조식을 배달해주고 게스트룸에 수영장에 헬스장, 사우나, 골프장까지 있고 애들 공부하라고 도서관에 독서실도 있어요. 또 초품화라고 해서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예요. 학교가 단지 안에 있어요. 뭐 교통사고나 아동 납치해서 안전하겠죠? 역세권도 도보 10분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역들이 단지랑 아예 연결이 돼 있어요. 역도 하나도 아니고 두 개씩 끼고 있고 평수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데는 평당 1억이 넘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서울에서 강남 3구의 평당가가 제일 높고요. 강남이 이렇게 비싸지는 동안에 한강 위랑 한강 아래 지역의 양극화는 점점 커지고 있고요. 잠깐 딴 얘기를 하면 강남에 유명한 데가 많죠. 강남구에서 보면 청담동 명품거리, 신사동 가로수길, 삼성동 코엑스, 대치동 학원가, 그리고 슈퍼카의 성지인 도산대로가 있고 서초구는 반포동의 설해마을, 방배동의 카페골목, 서초동의 예술의 전당이 있고요. 송파구는 잠실의 롯데월드랑 타워가 있죠. 이 두 개가 보이는 석촌호수가 벚꽃놀이 하러 많이 가고 서로는 종합운동장, 동굴은 올림픽공원이 있는데 원래 이 땅이랑 물이 중요한 자원이잖아요. 문명이라는 것도 보통 큰 강을 낀 땅에서 발생하니까 한국에선 한강 아래에 강남을 개발하면서 대한민국의 자본주의가 본격화됐고 한강의 기적이 탄생했는데 전 세계에서 자본주의는 애증의 대상이었고 한국에도 돈에 대한 신앙과 저항이 공존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돈의 역사와 함께한 강남 역시 선망의 대상이자 시기의 대상이 됐습니다. 수단을 가리지 않고 들어가고 싶은 성이자 무너뜨려야 될 성벽이 됐고요. 정치권에선 강남을 공격해왔지만 실패했어요. 강남에 살고자 하는 염원을 막는 건 불가능했고 강남 불패라는 믿음만 단단해지고 있죠. 강남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 거다. IMF 같은 게 터져도 고작 몇 년 주춤할 뿐이고 전쟁 정도는 터져줘야 엄살이나 조금 나온다 라는 불패 신화가 경험으로 학습이 되고 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강남이 비싼 이유가 수요가 절대 마르지 않는다는 게 크죠. 누구든 가능만 하다면 무조건 살고 싶은 데니까. 이런 집착은 사라지기가 힘들죠. 뭐 인구가 줄어도 지방부터 빠질 거고 더 많은 사람이 지방에서 도시로 몰리니까 강남 부동산은 끄떡없다는 얘기가 있고 자 우리는 왜 강남에 집착할까요? 보통 실용적인 선택은 욕망의 위배가 되거든요. 저도 오늘 점심에 건강을 위해서 제육 대신 풀떼기를 씹었습니다. 맛과 건강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게 인생 최대의 모순인데 이 강남은 실리와 욕망을 둘 다 만족시켜줘요. 심리적으로도 살고 싶은 곳이면서 실질적으로도 득이 많은 곳이죠. 강남 가까이로 이사를 가는 과정이 사실상 신분 상승의 과정이다 보니까 이 생존 경쟁에서 승리했다는 안정감, 남들보다 나은 것을 누린다는 우월감을 주거든요. 뭐 롤렉스를 차거나 벤츠를 끄는 명품 소비에서도 끝판왕 단계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욕망을 자극한다는 거죠. 이런 심리적인 만족을 채우는 와중에도 실리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고요. 강남은 집값이 안 떨어지는데 오를 땐 제일 많이 올라요. 안전한데 고수익이야. 또 강남엔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이 많아요. 500대 기업의 3분의 1이 강남에 있습니다. 이 일자리는 생존이랑 직결된 문제다 보니까 거주지 선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연봉 더 주는 대로 찾아가다가 보면 결국은 고급 일자리가 많은 강남으로 사람이 몰린다는 거죠. 수도권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할 때 강남 출퇴근까지 얼마나 걸리냐 이게 제일 먼저 반영되는 이유기도 하고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말고도 나중에 내 자식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돼요. 명문고로 가득한 강남 8학군 대치동으로 대표되는 사교육 덕분에 나의 신분이 자녀에게 세습이 되거든요. 학부모들이 무리하게 강남에 들어가는 이유죠. 그리고 수급 불균형 문제가 커요. 집착에 가까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은 말라 비틀어졌어요. 강남이란 공간은 한정적인데 구석까지 개발이 다 돼가지고 추가 공급이 쉽지 않아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낮은 건물 철거하고 더 높이 건물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은마 아파트가 수십 년째 재건축이 안 되는 거 보면은 이것도 정치적인 문제가 복잡하거든요. 특히 신분 상승의 도착지가 강남이다 보니까 들어오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나가려는 사람이 없어요. 더 올라갈 곳은 없고 내려가긴 싫거든. 해서 기본적으로 물량 자체가 안 나와요. 심지어 강남은 여전히 성장 잠재력이 커요. 대표적인 게 최근에 국제교류복합지구라고 도시개발을 계획 중이에요. 코엑스랑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종합운동장을 묶어서 이 일대의 일종의 국제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코엑스에서는 전시를 하고 외국계 기업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오면은 회담할 장소를 제공하고 단체 연수나 비즈니스 관광을 오면은 호텔이나 상업시설 같은 서비스도 제공을 하겠다. 비즈니스형 관광 도시를 만들겠다. 뭐 이런 포부가 담긴 계획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애매해지긴 했는데, 그리고 이 지역 아래에 거대한 지하 공간을 만들려고 해요.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라고 해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지하 던전이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코엑스나 GBC 같은 주변 시설이랑 연결이 되고요. 여기에 그 유명한 GTX 노선들이 총집합을 하고요. 수도권에서 강남까지 30분 거리로 만드는 GTX 노선이 한데 모이는 장소가 된다는 건데 엄청난 교통의 요충지가 되겠죠? 자, 강남은 대체 언제 이렇게 개발이 됐을까요? 먼저 서울부터 보면 조선 초기에 한양의 도성은 규모가 작았어요. 종로구랑 중구 정도에 걸쳐 있었고 출입구인 사대문도 여기에 다 있어요. 근데 점점 인구가 증가하니까 도성이 밖으로 인구를 토해내죠. 지금은 서울시지만 그때는 한성부라고 불렸거든요. 이 한성부가 점점 더 커지는 거야. 나중엔 한강 위로는 거의 다 한성부가 됐고, 근데 와중에도 이 한강 밑에 쪽은 서울에서 완전히 제외가 돼요. 영등포 정도만 빼고. 강남은 애초에 서울도 아니었다는 거죠. 강이 떡하니 막고 있으니까 방치가 된 거야. 그때가 뭐 콘크리트로 다리 놓던 시절도 아니고. 그 뒤로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대한민국이 건설이 됐을 때도 여전히 강남은 경기도였어요. 지역 특산물을 자랑하던 농촌이었고, 이 강남이 저지대라 홍수가 잦아요. 덕분에 지력은 좋았지. 한번 적시고 나면 땅에 양분이 충전되니까 그때는 주민들 필수 아이템도 장어였어요. 땅이 축축하니까. 의외로 아직까지도 홍수로 고생하는 게 강남이에요. 강남역 쪽은 홍수가 또 연례 행사고 해서 강남이 도시로 기능하려면 뭐 제방이나 하수처리 시설 같은 국가적인 공사가 필요했어요. 이게 가능해질 만큼 국가적인 능력이나 필요가 생기기 전까진 강남은 버려질 수밖에 없던 거예요. 자, 해방 직후 한국 경제는 미국의 원조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나중엔 저렴한 인건비에서 나오는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 주도형 성장을 했고요. 때문에 수입과 수출에 유리한 해안 지방에 공업 단지를 세우게 되는데, 뭐 부산이나 울산, 포항이 유명하죠. 문제는 여기 위치가 서울이랑 끝과 끝이거든요. 해서 둘을 이은다고 나온 게 경부 고속도로예요. 이거 건설을 주도하면서 현대가 성장을 많이 했죠. 군대까지 투입해서 초고속 완성이 됐어요. 그때 그 시절에는 가능했던 방법인데, 이 국토의 동맥이 끝나는 지점이 바로 강남이에요. 경부고속도로에서 나오면 바로 앞에 한강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남대교까지 건설을 해서 강남이랑 강북이 통하게 됐고요. 그렇게 고속도로와 다리라는 큰 혈맥이 강남을 중심으로 뚫린 거예요. 참고로 이 한남대교도 현대가 건설했습니다. 그렇게 고속도로가 깔리면서 전국이 1일 생활권이 됐고 자동차 시대가 열렸고 자동차 제조업이 한국의 핵심 산업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 시기에 또 성장한 게 현대자동차고요. 그리고 고속버스 사업도 컸겠죠. 이때 사업권을 따내면서 성장한 게 금호 아시아나예요. 이걸 기반으로 타이어도 하고 건설도 하고 비행기도 날리고 했던 거죠. 참고로 한국에서 제일 비싼 한남더힐도 금호건설에서 올린 거예요. 대우건설이랑 같이.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건 지하철이죠. 강남을 가로로 관통하는 2호선이 세로로 관통하는 3호선이 깔리는데, 특히 2호선이 완공되는 시점에서 인구가 급증했고 강북의 인구랑 거의 반반을 먹게 돼요. 이때부터 집값도 제대로 오르기 시작했고요. 이 지하철은 주거지와 일자리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해서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뭐 역세권이니 GTX니 얘기가 나오는 건데, 참고로 이 지하철 사업도 현대 로템에서 많이 해요. 어쨌든 그렇게 다리, 도로, 버스, 지하철, 철도, 자동차로 교통 인프라가 완비가 되면서 국가적으로 시간과 비용, 공간의 제약이 감소했고 경제 순환에 엄청난 효율을 가져다주게 되는데, 그 중심에 강남이 있었다는 거죠. 강남을 개발한 이유가 경제 문제 말고 인구 문제도 있어요. 산업화로 농업사회가 저물고 일자리를 찾아서 농촌에서 도시로 사람이 몰리니까 전보다 더 큰 서울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렇게 강북에 갇혀있던 서울은 강남으로까지 확장이 필요했어요. 바로 이때 강남 3구도 서울시로 흡수가 되고요. 도시기반 시설 공사도 들어갔고 주택도 공급했고, 이전하는 기업이든 기관이든 이주민이든 각종 지원과 혜택을 아끼지 않으면서 강남 개발에 박차를 가했어요. 반대로 강북은 개발을 억제했고요. 백화점이든 대학이든 유흥시설이든 개업을 못하게 막았어요. 어떻게든 강북에서 강남으로 넘어가게 한 거죠. 이때 최초의 주공아파트도 강남에 올라가는데, 이게 그 유명한 반포 주공이에요. 재건축이 되면서 가장 비싼 단지 중에 하나가 됐는데, 이때 민간에서도 대아파트 시대가 열렸어요. 현대는 경부고속도로 옆에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지었고, 대치동에선 음마아파트가 유명하죠. 대치동 학원가를 끼고 있는 알짜배기 땅인데 재건축 논의가 20년 가까이 끌리고 있어요. 사실 국토는 좁은데 산도 많고 인구도 많다 보니까 아파트가 표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좁은 면적에 여러 가구를 우겨 넣어야 되니까.
또 이 강남을 개발하면서 부동산 기업들이 성장을 했는데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부실 기업도 있었고 IMF 사태가 터지면서 많이 갈려 나갔죠. 그중 대표적인 게 한보그룹인데 이 음마 아파트를 올린 것도 한보예요. 생각해보면 현대는 경부고속도로에 한남대교에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현대백화점 본점에 현대자동차에 최근까지도 GBC를 건설하면서 강남 개발과 한국 자본주의 역사를 상징하는 기업이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게 거의 강북에서 강남으로 수도를 반 정도 옮기는 사업이었거든요. 이게 안보 문제랑도 관련이 있어요. 지금이야 북한에서 뭐를 쌌다 그러면은 외국인도 안 놀라거든요. 쟤네 들 살 덜어졌나 보네? 뭐 이러고 말지. 근데 그때는 국민들이 전쟁을 다 겪어봤고 북에 대한 경계심도 클 때거든요. 냉전이나 공산주의의 위협도 있었고 근데 수도의 기능이나 인구가 강북에 집중돼 있으니까 전쟁이 터지면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강남으로 나눠야겠다 계산이 나온 거예요. 해서 뭐 국정원, 법원, 검찰청 같은 국가기관이나 한정 같은 공기업에 대학 병원까지 강남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학부모들은 학군을 따라가죠. 해서 인구를 옮길 때는 학군을 먼저 옮기는 게 효과가 있는데 강북에 있던 명문고들 역시 강남으로 이전시켰어요. 이 학교들이 지금 강남 8학군의 토대가 됐고요. 제도적으로도 고등학교 입시가 사라지고 제비를 뽑아다가 진학할 고등학교를 결정하다 보니까 강남 8학군에 가려면 강남에 살아야 됐어요. 사실상 강남에 살아야 학벌 신분이 세습이 되는 시스템이 완성이 되면서 강남 프리미엄이 더욱 단단해지게 됐고요. 그러다 IMF 사태로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일시적으로 집값이 폭락하던 시기를 겪게 되는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강북이랑 강남 집값이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게 2000년대 초반이에요. 진짜 얼마 안 됐죠. 슬슬 강남 아파트 중에도 낡은 아파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본격화가 됐고 이 재건축 아파트에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시를 개발하고 그 도시를 중심으로 교통을 확충하는 국토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관련 산업과 금융이 성장했고 한 국가의 자본주의가 발전을 해왔습니다. 과정에서 부실이나 거품, 양극화라는 부작용도 발생했지만요. 한강의 기적과 한강 이남의 개발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강남은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빛과 어둠을 상징하게 됐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직한 입의 한 입만이었습니다.